자, 자바 API 쪽 이제 내용 보실 때, 예, 요 경로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너무 기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8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브라우저 창에 주소 창에 예, 요렇게 입력을 하시고 요 자바 S입니다. SE 예, 스탠다드 에디션 8버전 예, 요 DOCS 예, 여기 슬래시입니다. 슬래시 예, 슬래시 API 요렇게 해서 접속을 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예, 요런 화면이 나와요. 이게 자바 언어에 대한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 API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제가 인쇄해서 좀 볼까요? 인쇄하지 마세요. A4 박스로 몇 박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자바를 뭐 10년, 20년 한 사람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 한국어 사전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사람 없죠? 한국 사람이라도 그죠? 한국 사람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한국어 뭐 시험 칠 때 그거 많이 외우긴 하겠지. 하지만 거기 있는 내용을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막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요 API 이렇게 접속해서요. 자, 이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이게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 환경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할 때 요것도 이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예, 아, 이런 게 있구나. 설명이 다 있습니다. 설명서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JDK를 이제 설치를 한 이제 이후에 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자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연습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실습을 할 때. 일단은 자바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일단 JDK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거는 저하고 같이 이제 실습을 이제 해서 설치를 해 보실 거고. 자, 밑에 이제 여기 설명 보면 이제 자바 프로그램 개발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 소스 작성을 이제 하죠. 이제 소스 작성하는데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고 부르는 형태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소스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 뭐 메모장이나 뭐 그 텍스트를 예 뭐 우리 울트라 에디트 뭐 에디트 플러스 뭐 이런 이제 국산 그런 이제 정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브라킷이라든지 뭐 이클립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자바 개발할 때 이클립스를 많이 써요. 예.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아 쓸 수 있는데 무료 씁니다. 예.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 뭐 아무거나 예, 사용해서 이 자바 소스를 작성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그 소스를 작성을 한 다음에 확장자를 예, 자바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 여기 점 잘 안 보실 건데 자, 점 뒤에 앞에 그 이름이 있겠죠. 파일 이름이 있고요. 점 뒤에 확장자를 자바 JAVA 그래서 우리가 파일 목록을 보는데 점 JAVA라는 예, 확장자가 있더라 하면 아, 이거 자바 소스구나라고 예,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바 소스 딴 사람이 만든 자바 소스를 내가 보고 싶다 하면 폴더 딱 들어가서 예, .java 돼 있으면 이거는 에디터로 이렇게 탁 열으시면 소스 코드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말 그대로 텍스트로 진정되어 있는 자바 소스입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를 만든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죠. 텍스트로 작성해서 확장자가 자바용으로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 자바 컴파일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바 c.exe 여기 이제 실행 파일인데 여기 이제 자바 컴파일러입니다. 자바 이 소스 파일을 예, 컴파일 해주는 번역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자바 C라는 요 실행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을 하면 클래스가 나옵니다. 클래스라는 이 확장자 보시면 점 클래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바이트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제 바이트 코드 형태의 이 클래스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를 만들어서 자바 소스를 만들어서 자바 C라는 자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 클래스라고 또 확장되어 있는 이런 클래스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되면 자 JVM 자바 가상 머신에 이걸 이제 로딩을 시켜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java.exe 요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요거 이제 순서를 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은 자바 소스를 만든다. 자바 소스를 만든 다음에 확장자는 자바 JAV라고 확장자를 주는 겁니다.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HWP, 파워포인트는 PPT 이렇게 붙어 있죠. 또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GIF라든지 PNG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MP4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바 소스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장 해놓은 것들은 이제 이렇게 자바라고 되어 있는데 요 자바 C라는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컴파일을 이제 해보시게 될 거예요. 컴파일을 하면 이 소스를 불려 들어가 가지고요, 바이트 코드 형태의 클래스 파일을 만듭니다. 확장자가 클래스,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있고요. 요걸 내용을 읽어서 새로운 뭔가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요게 이제 클래스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 파일은 용도가 뭐냐면 자바 가상 기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바 가상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자바 가상 머신이 요거를 이제 로딩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자바 가상 머신이 이걸 이제 내부적으로 요 기계로 변형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프로그램 소스가 만들어지고 컴파일이 되고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자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실행하는 순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요. 자바 가상 기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java c.exe라는 걸 사용해서 .java라는 소스 파일을 클래스 파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실행은 그냥 우리가 윈도우형 프로그램은 뭐 확장자가 exe나 혹시 com 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지만 이 클래스 확장자가 되어 있는 클래스 파일들은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바 가상 머신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에 이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는 클래스 파일을 적절을 해서 로딩을 해서 실행해 주는 요 파일이 java.exe. 요거 비슷하게 생겼죠? 그냥 자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바 가상 머신을 구동시켜 주는 거고요. 자바 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컴파일러 C입니다. 이게 번역해서 클래스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일단 자바 소스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아두이노 쪽에 펌웨어 할 때 C 코드 잠시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함수,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 보셨는데 또 보면은 뭐 구조가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요. 보면 여기 이제 헬로우라는 게 뭔가 있는데 퍼블릭 뭐 클래스 헬로우 되는데 클래스 이름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시면 메소드의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인데 우리가 이 형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왜 저렇게 하지? 자바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면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그죠?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쓰시면 되죠. 근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Sun Microsystems, 그러니까 이제 그 오라클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가 문법을 익혀서 그대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메소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형식으로 만드세요. 라고 이렇게 설명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헬로 되어 있는데 요게 헬로라는 게 클래스 이름이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요 헬로라는 이름 앞에 보면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죠. 명령어. 예. 클래스. 그죠? 클래스 만들 때는 클래스라는 명령을 쓰는구나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제 메소드 부분인데, 자, 메소드 부분은 public static void main.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하실 때 이제 직접 이제 많이 이제 입력을 하시면서 익히시게 될 겁니다. 실습하실 때.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메인. 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가 처음 이제 실행이 되고 메인 함수부터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합니다. 근데 요 메인이라는 이름이 C처럼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밑에 앞에 이제 따라 붙는 게 앞에 public, static, void 뭐 이런 게 이제 더 따라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소괄호입니다. 소괄호 안에 자 스트링, 스트링은 자 아두이노 펌웨어 쪽에 우리가 변수 배울 때 int, 인티저형도 있고 캐릭터형도 있고 불리언형도 있는데 여러 개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스트링형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스트링이 있네. 예, 그렇죠. 여기 이제 스트링 맞습니다. 우리가 문자열형이라고 하는. 뒤에 이제 요거는 네모처럼 보이지만 네모는 아니고요. 그 큰 갈로 있죠, 대갈로. 그 엔터키 옆에 있는 대갈로 열고 닫고. 요 표시인데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요 기호는 배열을 의미합니다. 배열. 그래서 배열은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변수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자바 쪽에서도 이제 변수하고 배열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반복 학습 하시면서 이렇게 또 개념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럼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옆에 보시면 클래스 블록이라고 돼 있고 메소드 블록이라고 돼 있는데 블록 뭘 가지고 블록이라고 하지? 여기 보시면은 이 중괄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괄호 열고 그다음 중괄호 닫고 이걸 이제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괄호 여는 부분이 여기 중괄호 여기 영역이 시작이 됩니다. 또 중괄호 닫는 부분이 이 영역이 끝났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시작과 끝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이 헬로라는 클래스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이 여기 없는데 일단 자세한 사항이 요 중괄호 시작부터 요 중괄호 끝까지 요 사이에 뭔가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클래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 메소드 블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여기서도 중괄호를 그대로 또 쓰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메소드를 만들 때 쓰는 형식인데 이 메소드 만들 때도 이 중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는 클래스 블럭이라는 요 이름처럼 요거는 이제 메소드에 대한 블럭이라고 해서 메소드 블럭이라고 하고요. 요 메소드 안에 보니까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쌍따옴표 안에 뭔가 있죠. 우리 쌍따옴표 쓰는 거 앞에서 우리가 C 언어 할 때 쌍따옴표는 문자열 값을 데이터를 나타낼 때 앞뒤에 쌍따옴표를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일단은 요거 이제 자바 쪽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설명은 아직 안 들었지만 요렇게 문자열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도 쓰고 하네요,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빠졌는데 그 C 언어 한 문장이 끝나면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죠. 여기서 세미콜론 빠졌어요. 지금 여기 세미콜론이 원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C처럼 자바 이제 프로그램 할 때도 보면 한 문장이 끝나면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건 우리 이제 그 예제 실습하면서 계속 이제 작성을 이렇게 해보면서 익히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주석. 주석은 C 언어하고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프로그래머가 이 코드를 만들 때 뭐 어떤 용도로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기능이 뭔지 언제 수정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설명서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과는 상관이 없다. 자, 주석이라는 것은
설명이 말 그대로 설명입니다. 프로그램 실행과는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에 이제 설명 붙여 놓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컴파일 과정에서 주석은 무시된다. 무시된다. 자, 컴파일 할 때 기계어로 컴파일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C에서도 우리 이 주석을 썼습니다. 그죠? 주석을 설명을 들었는데 컴파일 할 때 빼버리고 실제 이제 실행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를 해버리고 빼버리고 그렇게 이제 실제 그 명령어에 해당하는 자바 명령어에 해당하는 명령어들만 바이트 코드로 변형을 합니다. 자, 코드에서 사용하는 주석문 종류라고 해서요. 자, 한 줄 주석. 이게 이제 여러 줄 주석인데 한 줄 주석은 C하고 동일합니다. 슬래시 두 번 연속으로. 그래서 요 슬래시 들어가면 요 슬래시부터 해서 라인 끝까지 그 같은 줄의 끝까지 자, 주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주석을 여러 줄을 이렇게 한 줄, 두 줄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 별표와 별표 슬래시, 그러니까 주석 여러 줄 주석의 시작 부분은 슬래시 별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붙여서 슬래시 별표 하시면 되고, 여러 주석이 끝나는 부분 여러 개 이제 설명인데 여러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럼 끝나는 부분에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주석의 시작 부분과 주석의 끝 부분을 이렇게 이제 슬래시 별표 슬래시, 자, 여러 줄 주석 처리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별표와 별표 슬래시 사이에 있는 모든 범위를 주석 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기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C하고 자바하고 주석 처리하는 거는 똑같은 요 기호를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나오네요. 실행문과 세미콜론이라고 해서, 자, 변수 선언, 값 저장, 메소드 호출에 해당하는 뭐 어떤 코드가 있을 때 실행문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서 실행문의 끝을 표시해라. 자, 실행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명령문의 문장이 있으면 한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는 세미콜론을 찍는다. 그래서 이제 요 소스 코드 이렇게 보시면 int x는 1. 이제 희한하게 우리 자바 배운 적 없습니다. 그죠? 자바 배운 적 없고 C 코드만 좀 맞죠? 근데 이게 해석이 이제 돼요. 희한하네. 그래서 언어는 하나만 개념을 쫙 잡으시면 다른 언어를 배우실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시면 표기법도 똑같아요. 자, int x는 1 이거 뭐예요? 우리 그 C 할 때 int a 이게 뭐였습니까? 자,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수를 담을 수 있다. 용도죠. 그죠? 정수를 담을 수 있는데 요 그릇의 이름, 라벨을 붙이는 거죠. 이름을 뭘로 붙입니까? A라고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수, 소수점이 없는 뭐 1, 뭐 2 이런 정수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변수에 값을 담을 때 대입연산자를 쓴다고 했는데 A는 1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A라는 변수에 1을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A는 B, A는 2라고 하면 A 변수에 2를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죠. 자, 변수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앞에서 이렇게 변수에 어떤 값을 선언해서 집어넣었는데 또 다른 값을 집어넣게 되면 대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있던 값은 사라지고 최근에 새롭게 이렇게 대입한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변수 사용할 때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자, int x는 1 뭡니까? x라는 변수를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고 이 x 변수에 1이라는 초기값을 대입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변수 x를 선언하고 1을 저장. int y는 2 똑같죠. 변수 y를 선언하고 2를 저장. 자,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서요 초기값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이제 사용했냐면 여기서는 int 밑에 한번 더 적어 볼게요. 자, result라는 또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자, result라는 이름의 변수죠.
변수인데 요 리절트라는 이름의 변수에 뭘 집어넣느냐면 자 여기 이제 리절트라는 변수에 자 x 더하기 이제 y라는 여기 이제 연산자를 사용해서요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서 여기에 연산식입니다. 연산식에 변수 이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변수에는 지금 뭐 들어있습니까? 1 들어있죠. 여기에는 1 들어있고 y라는 변수에는 지금 2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2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변수 더하기 y 변수라는 의미는 x 변수의 값과 y 변수에 저장된 값을 산술 연산 더하기 연산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x에는 1이 들어갔고 y에는 2가 들었으니까 더하기 하면 뭡니까? 3이겠죠. 그래서 결과값 3을 이렇게 3을 리절트라는 변수에 초기값으로 대입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대입 연산자 이걸 기호 그죠? 대입 연산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을 왼쪽에 변수에 대입을 하는데 이게 오른쪽에 이런 1과 2처럼 바로 값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식이 있으면 요 수식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을 이렇게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뭔가 system.out.println 좀 길죠. 사이에 이게 마침표가 들어가 있어요. system.out.println 있는데 이게 명령어입니다. 요게 자, 요 리절트 변수, 요 리절트 변수에 지금 3이 들어 있는데 자, 리절트 변수에 있는 값을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하세요라는 화면에다가 출력해 주세요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콘솔에 자, 출력하는 메소드 호출이라고 되어 있죠. println 사용해서 리절트 변수 값을 콘솔 창에다가 출력하는 겁니다. 자, 요 아래쪽에 요 내용은 그 위에 있는 내용을 확대 좀 시킨 거예요. 확대 좀 시켰는데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이 세미콜론을 한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이 컴퓨터가 처리할 때 아,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문장이 시작과 끝을 인식을 할 때 이렇게 세미콜론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문법적으로 우리가 작성하실 때요, 요 위에 것처럼 이렇게 한 문장을 한 줄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깔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문장을요, 이렇게 한 줄에 지금 보시면 요 두 줄로 되어 있는 두 문장을 한 줄에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intx는 1, 그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inty는 2, 그 다음에 세미콜론 왔죠.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작성하실 때 요렇게 아래쪽에처럼 하나의 문장은 한 줄로 이렇게 작성하시고 아래쪽 요것처럼 여러 개의 문장을 한 줄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 좀 피하셔야 돼요. 보기가 싫어요, 이거는. 가독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한 줄에 있으면 바로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문장이 한 줄에 있으면 또 컴퓨터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여기 위치를 딱 기록해 놨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작업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처럼 한 문장은 한 줄에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자 밑에 이게 EA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게 공백도 이렇게 들어가죠.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렇게 길어가지고 한 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한 줄의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에 끝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명령이 길어서. 자, 우리가 그 하나의 문장은 세미콜론이 있는 부분, 자,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하다가 세미콜론 찍으면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라겠죠. 근데 이 문장이 길어서 막 작성하는데
야, 이 첫 번째 줄에 지금 다 작성했는데 더 작성해야 되는데 하면 두 번째 줄로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고 여기서 세미콜론을 찍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해서 두 번째 줄까지가 전체가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소스 코드 긴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테일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툴 설명 좀 드리고요. 예, 이제 개발한 게 이제 실습 그 다음에 할 건데 우리가 자바 개발할 때 이클립스라는 거, 요거 용어 이제 많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클립스라는 이 통합 개발 환경, 그러니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예.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 예. 그래서 이클립스라는 요런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자바 개발할 때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예. 텍스트 에디터로 작성해서 컴파일해서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도수창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한 화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 보면 2003년 IBM에서 개발했고 자바 개발할 때 통합 개발 환경이다. 요 IDE 통합 개발 환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게 약자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우리말로 하면 통합 개발 환경이죠. 그죠? IDE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 IDE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번거로운 것을 한 화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 자, 그래서 요 이제 이클립스는 요 특징이 나오는데 이제 프로젝트 생성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자동으로 코드를 완성해 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버그라고 하면 벌레죠.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버그 생겼네 하거든요. 실제 버그가 그 벌레를 얘기하는 건데 프로그램 할 때는 이 버그가 오류를 열면 오류 생겼네 이 얘기입니다. 에러 생겼네, 오류가 생겼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잘못 작성했으니까 그 오류를 수정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버그가 있을 때 버그를 잡는 거, 오류가 있을 때 오류를 수정하는 그 작업을 그 디버그라고 하고 실제 디버그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 오류를 잡는 기능을 제공한다. 디버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러면 이 이클립스라는 이 프로그램은 요 보면 이클립스 연합,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이죠.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버전업도 하고 배포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오라클 사이트 봤는데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이런 이제 그 나오면 사이트를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다운로드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창에 이클립스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클립스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이클립스 검색창에 이클립스라고 치면 요게 이클립스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www.eclipse 이클립스 eclipse.org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클립스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이클립스 사이트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클립스 IDE 이렇게 나와 있죠. 2020년 최근 버전이 2020년 09월 버전이네요. 자, 여기 이제 이클립스 사이트입니다. 이클립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이따가. 일단 사이트가 이제 요런 이제 이클립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공되는 이클립스를 가지고 자바를 개발하실 거예요. 자바뿐만 아니라 JSP 개발할 때도 요 이클립스를 사용을 합니다. 예. 웹사이트 개발할 때도 이클립스를 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이클립스가 사실은 자바 개발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 개발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설치가 가능하고 뭐 안드로이드 개발 예전에 안드로이드 개발 이클립스에서 했거든요. 앱 개발할 때 요즘에는 따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구글에서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걸 쓰는데 이제 일단은 예전에 주로 이제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 그 환경을 구축을 해서 개발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개발 환경 또 여기서 이제 이클립스 환경에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나 C++도 C 언어도 이클립스에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이클립스가 언어 하나만 개발할 수 있는 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클립스 다운은 여기 이제 사이트 주소 아까 접속해서 제가 보여드렸죠. 요겁니다. 요거. 이클립스 똑같습니다. 그래서 www.eclipse.org 요 이제 사이트에서 이클립스를 받을 수가 있고 다운받을 때 이게 이클립스 그 파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JDK 그 다운받을 때 들어가 보면 플랫폼별로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는 리눅스에서 쓸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맥OS에서 쓸 수 있고 어떤 거는 윈도우에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뭐 32비트 버전이 있고 64비트 버전이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이클립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클립스도 다운받는 그 화면에 딱 들어가 보면 딸랑 파일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거 종류대로 해서 사용 용도별로 해서 또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똑같은 이클립스인데 그 세팅을 조금 다르게 해서 최적화를 다르게 해서 요 이름을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해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또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아래쪽에 설명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는 있는데 순수 자바 학습할 때 우리 이제 자바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이클립스를 받으시면 좋으냐면 이게 이제 이클립스 IDE까지는 똑같죠. 4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자바 디벨로퍼 버전 이름이 이클립스는 이클립스인데 뒤에 자바 디벨로퍼 버전을 다운받아서 순수 그 자바 문법을 익히실 때는 이걸 이제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웹 프로그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웹 프로그램 자바 이제 끝나고요. 웹 프로그램 JSP 해가지고 웹 프로그램을 한다 했을 때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똑같은 건처럼 이렇게 이름 앞에는 비슷하죠, 그죠? 근데 뒤에 보시면 이름이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자바 디벨로퍼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거는 자바 EE라고 되어 있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디벨로퍼 버전. 그래서 요 그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요 지금 EE 버전을 갑니다. 자바 EE 디벨로퍼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웹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사용되는 이클립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CPU 사양에 맞게 다운로드. 요거는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아까 JDK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클립스를 우리가 자바 개발할 때 이제 쓰는데 이클립스 쓸 때 이제 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라는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죠.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돼 있는데 워크스페이스라고 읽으시면 돼요.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소스를 만들고 컴파일을 하고 이제 실행해보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바 파일을 만들고 실행하고 할 때 뭔가 클래스 파일도 만들어주고 이타 등등 파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작업 공간이죠. 작업 공간을 우리가 이제 미리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 공간 안에 그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업 폴더를 선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바 문법 공부할 때 실행했던 내용들, 소스 작업했던 내용들이 저장되는 폴더,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이라고 지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생성한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최초의 실행 시에 워크스페이스 런처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거는 우리 이클립스 실행해서 워크스페이스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으로 시작하는 메타데이터 디렉토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고 요거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 사용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실행 시에 필요한 메타데이터가 이클립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요 점으로 시작하는 메타데이터 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 디렉토리를 삭제를 하면 초기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클립스가 뭐 설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초기화 상태로 다시 이제 실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를 이제 실행을 했을 때 또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었죠. 한글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퍼스펙티브라고 있고요. 요런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그 개발할 때 유용한 이제 뷰들을 묶어 놓는 거. 그러니까 화면에 작은 창들이 있습니다. 작은 창들, 뭔가 정보를 띄워주는 작은 창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한 뷰들을 조합을 해서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만들 때 만약에 뭐 반죽을 한다. 그러면 반죽을 하기 쉽도록 물그릇하고 뭐 밀가루 그릇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죠. 뭐 이렇게 뭐 요리가 아니고 그러면 뭔가 뭐 작업 뭐 공구를 사용해서 뭐 책상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만든다 하면 책상 만들 때 그냥 못 만들잖아요. 톱으로 썰어야 되니까 톱도 필요하고 자도 필요하고 그죠? 못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작업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딱 배치를 해놓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개발하는 그 화면을요, 이 뷰들을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팅되어 있는 그 화면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원하는 퍼스펙티브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 버전 중에 자바 E 디벨로퍼 요 버전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바 E 퍼스펙티브 하고요. 자바 퍼스펙티브 이거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전환해서. 자, 아까 위에서 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뷰는 이렇게 생긴 작은 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를 구성하는 작은 창이다. 자,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내용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제거하거나 추가도 가능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뷰들이 있습니다. 종류 뭐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 띄어서 보시면 작은 창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패키지 익스플로러, 뭐 콘솔 뭐 이런 뷰들도 있고 그 외에 뭐 뷰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패키지 익스플로러하고 콘솔 뷰만 이렇게 띄워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쓰실 때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한 이제 세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뭐 다른 세팅보다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보통 라인 넘버, 줄번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소스 개발할 때 좀 편하다고 해서요. 여기서 이제 줄번호를 라인 번호를 화면에 이제 그 편집창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디터 옵션 창이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show line number라고 여기 보면 프리퍼런스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요 에디터 안에 있는 텍스트 에디터 항목에 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요 체크박스 눌러가지고 줄번호를 띄워달라 이런 식으로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뭐 우리가 다 많은데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개발하는데 디폴트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소스 코드를 이제 작성을 이 이클립스에서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자동으로 우리 저장을 하면요.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서 저장은 우리가 하는 거죠.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이제 단축키로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컴파일이 됩니다. 예, 번역이 된다는 거죠. 예, 실제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 작업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동으로 해봤어요. 뭐 자동이 이렇게 좋은지 이클립스 아는데, 그죠? 예. 수동을 안 해보고 이걸 이제 설명드리면 저렇게 자동으로 하면 저게 뭐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예. 그 전에 작업했던 분들은 되게 불편하게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클립스 쓰면서 저게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작업이 됩니다. 바이트 코드 실행, 여기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 형태로 이제 그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가상 머신이 JVM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 바이트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이클립스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요 플레이 버튼처럼 생겼죠? 예. 툴바에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또 이제 또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그 뷰에서 우리가 작성한 소스에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버튼 탁,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클릭하면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Run as Java Application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Hello 메시지 지금 띄우죠. 예. Hello, Welcome to Java World, to the Java World 해서 Hello 메시지 띄우는 거. 여기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출력문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다. 자, 이클립스 실행이고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PT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